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 나무님 좋으시겠네요. 아주 귀한 어른이라고 했고요. 또 지역 사무실이나 현장에 나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반에서 사실은 3시 한 10분, 20분 정도까지만 시간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4시부터는 지역사무실에서 면남초, 중곡초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또 듣고 계속 경청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 방미 성과 우리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희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뭐 항상 365일 해야겠지만 특별하게 이번에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시민들의 말씀을 잘 듣고 민주당이 다시 변화 발전해서 우리 시민들의 신임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씩씩하게 일하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 이렇게 만들어주신 중랑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우리 중량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주차장 문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한도가 너무 미약해서 금방 상품권이 만료가 빨리 돼 버립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역사랑 그쪽 상품권이 남아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수도권 이 지역, 서울 지역은 금방 바닥이 나요. 그래서 한도를 좀 이렇게 늘려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늘려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네. 줘보세요. 네, 우리 조영태 동원시장 상인연합회장님 지역상품 사랑권 주차장 문제 잘 들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요청드리면, 저희 민주당이 이번 4.7 선거 때 여러 가지 국민들의 따가운 회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뭘 잘못했고 뭘 잘했으면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요즘 지역에서 이렇게 듣는 얘기로는 집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주민들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주차장? 네. 또 우리 재래시장 면적에 비해서 우리 동원 전통시장은 점포가 한 300개 점포가 됩니다. 근데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차 공간이 한 190대에서 200대 정도의 그 면적인데 지금 우리 주차장이 26년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렇게 오고 싶어도 물가는 싸고 여기 시장을 보고 싶어도 동네 장사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 같아요. 근데 이제 멀리서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물가가 싸서요. 그래서 그 주차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면적에 비해서 26년이라고 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시장을 활성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회장님께서도 부동산 이런 걸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학부모로서 좀 교육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장기화되면서 교육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제에도 부익부 빈익빈익이 있듯이 지금 교육에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이렇게 과외를 하고 또 조금 잘 사는 친구들은 또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 특히 뭐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서 아이들이 케어가 전혀 되지도 않고 돌봄도 되어 있지 않고 교육의 차이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께서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 바로 말씀드리고 아니면 답변을 듣고 또 할까요? 말씀하세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지금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지만 지금 학생 바우처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 바우처가 지금 발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학생 바우처를 쓰라고 주셨는데 갔더니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은데 흰 우유일 뿐이 안 된대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온 음료를 좋아하는데 탄산은 몸에 안 좋다 그렇다 치지만 이온 음료도 못 먹고 주스 그리고 샌드위치, 김밥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도시락도 다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러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또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제가 혹시나 하고 가봤어요. 갔더니 벌써 어머님들이 오전에 8시에 다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급식 꿈나무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당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시장 가서 혹시라도 좀 이렇게 먹을거리 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사다가 우리 지역 상품권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어차피 제로페이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적인 만족도가 떨어진 연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이런 장기화에 맞게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는데 아주 미흡한 면이 있어서 다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큰 문제가 되는데 가장 좋기로는 빨리 집단 면역을 통해 이제 원격 수업 시대를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전이라도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이렇게 방치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품목 한정 문제는 바로 체크해서 한정 선택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7번지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저희 지역은 노후화가 돼가지고 불이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소방차가 들어올 수는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에 한번 산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그 물을 넣어야 되는데 못해갖고 등짐으로 날랐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원이 나 죽기 전에 좋은 집에 살고 싶다가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소원을 담아서 당 대표님한테 저희도 좀 어르신들이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저희가 재개발을 해야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또 재개발 허가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산동네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동의율은 참 좋아요. 저희가 말을 잘 들어요. 동의율은 좋은데 네. 노후도가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후도 요건이 주거정비 지수 노후도가 안 맞고 도로 접수율이 좀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소원을 들어서 서울시가 정하는 거예요? 예. 저희도 좀 그 젊은 사람들이야 살 길이 많으니까 좋은 집에 살 수 있지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고 없어져야지 이 집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딱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노후도가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몇 년짜리 노후도 서울시가 몇 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25년? 그쪽이요. 연변적 노후도. 아파트 옆에 들어. 노후도는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 연면적이 안 되잖아. 요 조건이 과거의 조건인 거죠. 네. 과거의 조건인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이 조건이 조금만 완화되면 바로 지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완화되기 직전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 집을 사갖고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노후도 연면적 노후도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완화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죠. 그 제도가 우리를 묶어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 서 의원님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집을 사서 자기가 집을 재건축 단독주택을 별도로 해버리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후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그리고 거기는요 집을 지려고 하면은요 한쪽 부분은 있잖아 그래도 좀 저기 주거정부가 이제 그 구획 지정이 돼가지고 잘 차도 들어오고 하는데 한쪽은 집을 지려면 등짐으로 집어 날라야 돼요. 집을 못 써요 한쪽 부분이. 그러니까 집을 질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겨울에는 있잖아 그 염화칼슘을 서로 가져가려고 경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 미끄러져서 막상 사고도 많이 나요. 네. 일단 도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소방도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써주시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인천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 제가 시장 되니까 212곳이 있더라고요. 인천시에. 하나하나가 점검을 해봐서 에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케이스를 잘 점검해보고 일단은 화재가 나면 큰일이니까 그 화재 그 소방도로 확보 문제부터 고민해서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그쪽에 소방도로는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비상 소방천을 설치해서 바로 이제 위험한 경우에 소방전이 올라갈 수 있게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산동네, 달동네입니다. 외국 나가면 산동네, 달동네가 부자고 좋은 동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잘 개발했으면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규제가 이 노후도를 뛰어넘질 못해서 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사 대책으로 공공주도 재개발은 그걸 조금 완화할 수 있는 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보면 곳곳이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재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틀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됐구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구나, 아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주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거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고 고충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는 풀 수 없지만 하나하나 풀어주셨으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발전하겠죠. 저희가 오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축에 관한 건인데, 건축에 보면은 큰 건물은 일반 건축물이 없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일반 건축물을 아니면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어서요. 그런데 5회에 걸쳐서 내게 되면은 한 5년 정도 일반 건축물 돈을 내게 되면은 벌금이죠. 벌가금을 내게 되면은 과태료. 예, 과태료를 내게 되면 5년 후에 양성화를 시켜줬었는데,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생각하고 빌라를 사가지고 일반 건축물은 70이라고 하면은 일반 같은 건물 내에서도 일반 건축물이 아닌 것은 100이라고 했었을 때 70%, 80% 주고 사서 확장을 해가지고 한 5년 후에 다시 양성화 시켜 주실 거다 생각하고 건축들을 많이 해서, 네, 특정 건축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짓지 마라 그것도 없이 평생 동안 일반 건축물을 묶어버려 가지고 서민들이 고충 아닌 고충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고, 일반 건축물로 찍히면은 또 부당한 것이 뭐냐, 2층은 대출이 나오는데 5층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아파트 살지 못한 사람이 빌라를 사서 또 빌라를 사는데 일반 건축물을 산 이유는
싸니까 삽니다. 솔직한 말로 여기 다 느끼실 겁니다. 그것을 좀 안화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고, 또 대출 규제가 9억 이상 되면은 대출도 안 해주고 좋습니다. 아파트 살 줄 몰라서 못 산 게 아니고, 아파트 가서 살 줄 몰라서 아파트를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산 거예요. 아파트를 사면은 돈이 팡팡 튀어가지고 10수년 일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습니다. 그런데 빌라는 뛰질 않아요. 그래도 빌라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엔수 같은 돈이 없기 때문에 빌라를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제를 해가지고 대출을 안 해주니 지하 세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신지 답 한번 해주시고, 될 수만 있다면은 대출 규제 완화, 또 하나 일반 건축물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좀 넓혀갖고 산다고 살겠다고 했던 것을 규제로 묶어놓아서 평생 동안 산다고 하니 그 돈을 어떻게 20만원 30만원씩 월세 산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좀 될 수 있으면 완화 좀 시켜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일반 건축물을 지으면은 안 된다 법을 세워주셨으면은 그 전에 것은 안 해주셨는데, 우리 당대표님이 지나가시다가 한번 사방을 한번 돌려보세요. 조금 붙어있는 것은 전부 다 일반 건축물입니다. 호반 하나씩 붙어있는 것은 이후 막론하고 다 일반 건축물이에요. 그 전에 걸렸던 것은 괜찮고, 지금 걸리면 도둑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할 수만 있다면 좀 안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서민들이 진짜 잘해주시고 정책 좋다 할 것이고, 다시 안 하게끔 꽉 묶어놓으면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하게끔 이것도 하겠다가 저것도 했다가 풀어줬다 묶어줬다,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좀 맞지요? 맞습니까? 맞다 하잖아. 마지막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서민들은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할 말도 많은데 뒷사람을 해서 우리 서 의원님이 말하지 말고 1분 안에서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다고. 제가 언제 소장관이 나한테 못하게 해요, 말이 많다고. 지금 5분 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네, 우리 양명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법 위반의 건축물의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건축물마다 위반의 조항이나 정도에 따라 처리가 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예, 또 우리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참 저도 산동네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하고 사실 우리 주택 공급 정책이 우리 정부가 이제 83만 원을 2025년까지 이제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공급을 늘리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대출 규제를 안 풀어주면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기하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대책을 만들어 보려고 일부 지금 규제 완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마음 놓고 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그걸 완화시켜 보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또 그와는 별도로 제가 자기 집에 10%가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구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반 건축물 양성화 문제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하고 잘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5번의 과태료를 내면 우선 더 이상 과태료를 안 내도 되게끔 84제곱미터 이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언젠가 바뀐 법에 의해서 영원히 과태료를 내게 해놨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유예 기간을 주거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으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안 할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영원히 물릴 거예요. 이렇게
사전 고지와 유예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법이 통과되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5건을 물려면 옛날에 지은 집은 더 이상 과태료를 안 물리는데요. 대신 위반 건축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려 그러면 나가면서 대출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 집은 들어올 때 대출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담보가 안 움직여. 전세 대출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과태료를 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 있기는 그렇게 써 있어서 들어올 때 대출을 못 받으니까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오고, 그리고 사기당해갖고 들어간 사람이 수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PD 수첩이나 이런 거에도 나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저희가 대표님 상황 말씀 듣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에 살고 있는 청년 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무래도 또 이제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이제 주택 문제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청년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높은 임대료나 이제 아무래도 지을 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소음, 삶의 질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고민하고서 이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청년주택이나 이제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 말고 정작 이제 그 이후에 40대나 50대 주택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지금 뭐 전세 살고 계세요? 전세 살고 있다가 네. 이제 또 이사를 가게 돼서 내일이 또 이사 날짜예요. 아, 이사를 가야 돼요? 이번에는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긴 했지만. 아, 집을 샀어요? 네, 사긴 했지만 정말 되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유, 고생하셨네. 저도 이제 뭐 빌라로,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가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빌라로, 아파트는 비싸가지고 빌라를 샀다. 여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주택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안 맞아요? 이제 제가 이제 애기도 없다 보니까 애기도 없고 애기 없으면 안 됩니까? 이제 그런 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점수가 이제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공급이 제한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좀 있겠죠. 청약도 10년 된 게 있긴 했지만 이제 청약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빌라 살 때 돈 얼마나 빌려 샀어요? 빌리진 않았습니다. 빌리나 그동안 모아둔 돈을 샀어요? 여기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조금의 불법적인 그게 있다 보니까 그것도 위반 건축물 산 거예요? 예. 진짜요? 이게 4층, 5층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조금 꺾이는 부분에 0.몇 %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것도 잡히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값이 쌌다 이거. 위반 건축물이라서. 예, 그 대출도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금액이. 그런데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아까 말씀을 해주시긴 싸게 했는데 나왔구만. 싸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그 위반 건축물에 그 사실은 그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안전성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반이라는 게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다른 문제인가? 어디 침범하고 막 도로 베란다가 뭐 많이 나왔다 이런 거? 베란다에 이걸 쳤다든지. 우리 의원님은 다 보고 가셨어요. 오셔서. 그러시구나. 이거 하나 다르면은 2번. 문 닫으면 2번. 문 안 닫고 열어놓으면 정상. 문제가 하나 다뤘다고 2번 돼버려요. 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량 불법 개조하듯이 뭐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을 수리할 때 좀 안 맞겠다 이런 건가? 그러니까 여기가 부엌용으로 저기 설계는 갖다 줬는데 다시 그걸 거실이나 방으로 바꿨다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중에 여기는 상가가 20%, 집이 80% 이렇게 됐는데 상가를 개조를 해서 집으로 분양해버리면 용적률이랑 일조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적률하고 일조권 때문에. 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앞에 집이 너무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참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지하에는 싱크대 공장이고 2층에는 미신 공장이고 3층에는 절이고 4층에는 주인이 삽니다.
그런데 아주 뭐 미싱 공장에서 또 아주 미싱도 아주 어떻게 소리도 나고 싱크대 공장에서 나무 자루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싱크대 공장에서 싱크대를 반송해가지고 거기 와서 때려 부수면은 어떻게 소리를 나는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구청으로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구청으로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구청에서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세금 받아서 먹으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됐고, 몇 년 전에 불이 났어요. 그 앞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이 굉장히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참 싸우지도 못하고 유리에서 좋게 나오려고 했는데 요즘에 하는 행동이 굉장히 괘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청 맑은 환경가에 수차례 이야기했고, 아직도 여기에 계신 시의원이다 도의원이다 뭐 아이가는 그런 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놈 시야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오지게 하려면 아주 내가 불질러 보려겠어요. 내가 오지게 성질납니다.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씨 써주세요. 네. 주소랑 그걸 아버님, 챙겨볼 저희가 테니까. 챙겨볼게요. 그 소음 피해 그 현장을 체크해 볼 테니까 주소랑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걸 집을 임차해 놓을 상황이 아닌데 그걸 월세를 내면 안 되겠네. 그러면 주변 상황이. 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싱크대 공장이 들어섰고, 어떻게 해서 미싱 공장이 들어섰고, 그거 얘는 가게짜리도 그렇게 허가가 안 가요. 집 주인은 뭐라 그래요? 집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주인은 뭐 그렇다 저렇다 만해야 구청에서 이야기하니까 구청에서 그런 피해가 있으면 임대료를 뭐 그런 말도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 임대를 받으려면 그걸 제대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임대 주인은? 그래서 너무너무 아이라고 시끄럽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조서랑 좀 써놓으십시오. 우리 서영경원보다 챙겨보라 할 테니까요. 저는 여기 연목역 부동산이라고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인중개사로서 드리는 말씀 하나하고 등록 임대사업자로서 드리는 말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작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매매하는 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작년 임대차 3법에서 2+2 때문에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2+2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입주를 해야 되는데 매수자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매수자가 입주를 못하면 이게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하니까 그 임대차 3법을 다 이렇게 나쁘다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정부에서는 매매를 하라고 하면서 집을 팔라고 하면서 집을 팔 수 없게 하는 이런 법은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매매 시에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게 하는 그런 것만 조정을 해주셔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싸우는 그것도 분쟁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서로 상생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도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입법하시면서 제발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 의견 좀 들어주세요. 정말 이 작년에 만든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다 폭등했습니다. 그거 다 우리는 그게 나온다고 할 때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얘기 안 들어줍니다. 그걸 하시면서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귀 막고 안 들어주시고 탁상공도 거기 앉아서만 서민을 위한답시고 만든 그 법들이 서민을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좀 입법하실 때 현장에 있는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등록 임대사업자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 임대사업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다고 하면서 지금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동안 임차인들을 지금 임차인 보호하겠다고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취지는 알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가 임차인들을 계약을 할 때요, 공인중개사들이 1차적으로 권리분석 다 해가지고 해줍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안전한 거를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임대사업자들은 5%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거하고 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면서 전세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보증금 의무 가입을 시키면서 저희를 정말 옥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임대보증금을 마음대로 들 수 있느냐? 보증금을 마음대로 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가구 주택자는 그거를 주택 가격의 170%를 환산을 해가지고 그거의 60% 범위 내에 보증금이 있을 때만 보증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허그하고 내가 통화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매일매일 전화를 해도 전화 통화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나 모든 그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신축 저기를 한 주택 같으면은 현실가는 한 17억 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하면은 9억 7천이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60% 내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주택은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보증보험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입을 안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한대요. 이거 국민을 잘하고 있는 국민을 왜 범법자를 만듭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증보험 그런 거 안 해도 될 정도로 제가 어느 정도 다가구 주택이니까 5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나갈 때마다, 한 가구 나갈 때마다 줄 수 있는 보증금 현금을 내가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내가 한다고 하면 내가 떼줬는데 지금은 내가 대출을 이걸로 생활을 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되면은 나는 내가 자연스럽게 세입자를 이해해서 돈을 빼주던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임차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다 하지만은 임대인만 옥죄는 거잖아요. 원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세입자를 빼줬는데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돼요. 대출금을 갚아버리면 나는 돈이 없어요. 임차인 돈 못 빼줘요. 세입자 구해야만 빼줍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 정말 보증보험 무조건 가입시키는 거 이거 좀 검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니면 몇 %를 상향을 시켜주든지 현실적으로 가격을 우리 다가구 주택을 올려주든지 그렇게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범법자 만들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영어로 줘보세요. 명함도 갖고 오시고 혼자 다 얘기하셨어 이제. 할 말 너무 많은데요. 답답하셨구나. 정말 할 말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은데 시간 때문에 못했고요. 저 정말 촛불 집회 내일 김장을 해도 오늘 나가고 막 그랬던 사람.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랑 더 얘기해요. 네. 답답하지 않게 할게요. 네. 언제나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다. 네. 아프셨죠? 아프셨는데 다 만족은 못하지만 꼭 더 듣고 아픔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탁상행정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반성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되게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이제 오늘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님하고 한미정상회담 성과 5당 대표들과 간담회하고 듣고 오신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들으신 얘기를 국회에 가서 또 법으로 같이 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회의하러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셔야 되니까 우선 오늘 만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또 우리 말씀드린 거는 다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달라 라고 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내드리고 저하고 조금 더 얘기하고
저는 또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명년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부정은 또 청와대에서 여쭤볼게요. 네, 잘 혹시 지금 몇 가구 임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한 채인데 다가구로 다섯 가구. 가구 수가 그러니까 세대가 5세대. 보증금 얼마씩 받고? 너무 자세한 이런 거. 9천. 네. 근데 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들어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보증금 그 임차인들을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과 안 맞다 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 예, 잘 다시 챙겨보고 전화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보증금을 들게 되면은요, 그 보증금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게 월세로 또 돌아가요. 그러면은 전세 시장이 또 물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작년과 똑같은 임대차 선거 2+2번 올려서 했던 그 폭등이 또 일어납니다. 전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안 들으려고 다 월세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한번 알겠습니다. 30년 넘게 민주당만 지지해온 지지자인데 지금 당대표님한테 꼭 묻고 답변을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어요. 지금 미디어 특위 언론개혁은 지금 그걸 준비 중이고 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사권 분리 그거는 모든 게 다 돼 있어서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두제 언론개혁만 먼저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개혁하고 검찰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들 대다수분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아세요?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4월 7일 재보선 지금 민주당이 진거에 대해서 다른 그런 문제점 아닌 문제점을 갖고 초선 5인방이고 막 나와서 그러는데 진짜 팩트는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개혁을 안 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언론개혁을 먼저 하고 다른 검찰개혁 그런 거를 3, 4분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6월달 이후에는 대선 체제로 들어가서 바쁘실 걸로 알아요. 왜 언론개혁이 먼저인가요? 검찰개혁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두 다리로 걷듯이 그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생 그 앞에 언론개혁, 검찰개혁이 있어야 국민들이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다 정말 기득권들 그런 정말 돈 있는 사람들만 지금 미꾸라지처럼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챙기는 게 민생 아닌가요? 네, 그래요. 또 다 했어요? 정말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주춤주춤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요? 국민들 노트에 그분들 의원분들 이름 하나하나 적고 있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들 낙선운동하고 민주당을 30년 넘게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지하고 했지만 진짜 왜 4.7 보선에서 왜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화가 나서 투표를 안 했는지 그 위에서 정말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그런 소리만 경청하지 마시고요. 진짜 실상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상 파악으로 왔잖아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거 정말 부탁드릴게요. 돈 있는 사람들 돈 불려주는 그런 90%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니니까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세요. 송영길 대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당대표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믿고 말씀하셨던 거 저희들에게 약속하셨던 거는 다 지키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잊지 마세요. 오늘 정말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못 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6월 1일까지 253개 전국 지역구에서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다 경청하고 잘 모아서 하나하나 시정할 건 시정하고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다시 우리 소영교 의원님하고 잘 소통해서 또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